선거 경찰 개입 의혹이 불거지자 전북대 교수들 사이 고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 회장이 고발 취소를 독려하고 나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인사 검증이 지연되면서 총장 임명은 한 달가량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밀린 현안 처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군산시가 2천억 원 규모의 군산사랑 상품권을 발행하기로 했지만 내년 정부 예산안에 관련 예산이 포함이 안 돼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제 백구에 유치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이 처음 계획과 다르게 김제시가 사업비를 내야 하고 습지 훼손 논란까지 일면서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전북대 총장 선거에 경찰이 개입한 의혹과 함께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전북대 교수들 사이에 고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전북대 교수회장과 일부 교수가 고발을 취소해야 한다며 교수들을 독려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대 교수 40명은 지난달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전북대 교수회장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미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 전북경찰은 이 사건까지 넘겨받아 통합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에 고발당한 교수회장이 최근 고발을 취하해야 한다며 전체 교수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수회장은 경찰의 내사를 사실로 못 박으며 언론 보도가 사실이 아니거나 왜곡된 부분이 도를 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교수들이 왜곡하거나 과장된 내용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동료 교수들을 고발하는 것은 선거 패배에 대한 목리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다른 교수 역시 교수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고발을 취하해야 한다며 60대 이상 교수들의 서명을 받겠다고 나섰습니다. 고발장을 제출한 교수들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고발 취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발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사실을 다투는 것이 옳지 자꾸 취하를 하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저는 안 가요. 경찰은 다음 주 한 차례 더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교수회장과 총장 후보자 등 고발당한 교수들을 차례로 소환할 계획입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북대가 총장 선거를 둘러싸고 이렇게 갈등을 겪으면서 전북대 총장 임명이 한 달가량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인사검증이 지연되면서 대통령 임명이 빨라야 1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각종 현안 처리와 전북대 미래비전 수립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직선제를 통해 선출된 김동원 전북대 총장 당선자의 취임일은 오는 14일입니다. 예전 같으면 지난주 대통령 임명 절차가 마무리됐지만 이번엔 국무회의 안건에도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교육부는 현재 인사검증이 진행되고 있으며 정해진 일정은 없다고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최근 정치권 논쟁의 중심에 서면서 인사검증이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전북대 총장 선거 경찰 개입설도 현재 조사 중이어서 인사검증의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내년 1월 국무회의에서 서울대 총장 임명권과 함께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집니다. 신임 총장이 취임할 때까지 전북대는 교무처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직무대리 체제로 들어가더라도 최대한 행정 공백이 없도록 해가지고 학교 구성원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총장 취임이 늦어지면 대학 본부가 학교 미래 비전을 준비하고 현안에 적극 대처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전북대는 조만간 약대 유치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내년 초까지 단과대학 분권, 재정부총장제 신설 등 신임 총장의 각종 정책 추진을 위한 규정 개정과 새로운 미래청사진을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한 달 이상 늦게 출범하는 김동원 총장 체제가 얼마나 빨리 정착해 구성원들에게 대학 발전 방향을 제시하느냐가 앞으로 4년간 전북대의 미래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조창현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눈발이 날렸는데요. 대부분 지역에서 눈은 거의 그쳤습니다. 대신 내일 아침에는 강추위가 찾아오겠고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나금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도 위에 흰 눈이 소복하게 쌓였습니다. 혹시나 미끄러질까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레 내딛습니다. 사실 그전엔 새벽에 와서 겨울이 왔나 싶었는데 오늘 눈이 좀 펑펑 오니까 괜히 기분도 좋고 설레기도 하고. 오늘 내린 눈의 양은 무주와 정읍 5cm, 장수와 진안 1cm 등입니다. 무주와 장수에 내려졌던 대설주의보는 해제됐고 대부분 지역에서 내리던 눈도 모두 그쳤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무주는 영하 8도까지 떨어지겠으며 익산 영하 5도, 전주 영하 4도 등으로 오늘보다 2도가량 더 떨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와 익산 영상 4도, 진안 영상 1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한 3, 4일 전에는 그렇게 춥지 않았잖아요. 앞으로 이 비가 그치고 나면 더 춥다고 그러니까 걱정이고.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대부분 지방에서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기온을 보이겠고 모레까지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으니 건강관리와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군산시가 군산사랑 상품권이 인기를 얻자 내년에 2천억 원 규모의 상품권을 추가로 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정부 예산안에 상품권 판매가의 10%를 지원해주는 예산이 빠지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김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9월부터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 군산 사랑 상품권이 발행됐습니다. 석 달 동안 710억 원이 팔린 데 이어 이번 달에 200억 원을 추가 발행했습니다. 높은 인기를 끈 데는 상품권 판매 가격의 10%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할인 혜택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유소 이런 데는 엄청나게 매출이 많이 늘어났다고 답한 응답이 많고요. 그다음에 좀 높은 데가 도소매하고 음식점입니다. 군산시는 내년에도 2천억 원의 상품권을 발행하기로 하고 정부 예산 지원에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군산 사랑 상품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200억 원의 정부 예산 지원이 필요하지만 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할인 혜택을 지원해줄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군산시는 우선 자체 예산을 활용해 다음 달 300억 원의 군산 사랑 상품권을 발행한 뒤에 정부와 예산 지원을 협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제 정부 추경이라든가 이제 그 목적 예비비 형태로 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 지원 요청을 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는 계속적으로 좀 추진을 좀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예산 확보가 늦어지면 상품권 발행에 적극 나설 수 없어 당초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습니다. 위기에 처한 군산 경제에 구원투수로 나선 군산 사랑 상품권이 차질 없이 발행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의 협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해 보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군산고용노동지청은 수억 원대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해 고용보험법을 위반한 혐의로 114명을 적발해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최근 3년 동안 수급 요건에 맞추기 위해 근로사실을 속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등 모두 1억 9천여만 원의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태양광 발전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내준 산지 전용 허가 건수가 1,57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건수이고 면적으로는 336헥타르로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산지 전용 허가 대신 20년 뒤에 복구하는 일시 사용 허가만 가능해 산지 태양광 시설이 줄어들 것으로 전라북도는 내다봤습니다. 친형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의 도피를 도운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전주지법 오명희 부장판사는 최 전 사장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최 전 사장은 술의 혐의를 받던 최 전 교육감이 2010년 9월 도주한 뒤 8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3자 등을 통해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김제 백구에 유치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을 내년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당초 계획과 다르게 김제시가 사업비를 부담해야 되고 습지 훼손 논란까지 일면서 시작도 하기 전에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제 백구에 내년부터 만들어질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사업비는 640억 원입니다. 정부는 처음에 사업비를 모두 국비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30%의 지방비 분담을 요구했고 땅만 제공하기로 한 김제시도 12%가량을 내야 할 형편입니다. 그러자 김제시의회에서 부정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굳이 재정 부담을 떠안으면서 사업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건데 내년도 사업비 편성이 불투명합니다. 김제시의 재정 여건상 지방비 부담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상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 예정지의 환경훼손 논란과 반발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멸종 위기 식물이 사는 습지가 사라진다면서 환경, 농민단체는 물론 주민들도 사업 부지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습지 식물 보존은 환경 영향 평가를 통해 해결책을 찾겠다면서 청년 창업농 육성 등 사업 효과를 공유하는 데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이해해 주시면 이 사업이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가 첨단 농업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유치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이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민주노총과 도내 진보정당들은 민주당이 촛불을 들었던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적폐 세력인 자유한국당과 야합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들은 촛불혁명의 요구는 민의가 왜곡되지 않도록 정치, 사법, 행정을 올곧게 세우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현행 승자 독식 구조를 폐지하고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제를 전면 시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야 3당과 시민단체들이 민주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도내에서도 이에 동참하는 움직임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 기관으로 나눠져 있는 노인 일자리 기관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김광수 의원은 노인 일자리 사업이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으로 분산돼 있어서 구직자의 능력과 경험을 살리지 못한 채 공공근로 위주로 흐르고 있다며 통합형 일자리 센터를 설치해서 체계적인 교육과 일자리 연결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광수 의원은 노인복지 분야 전문가들과 통합형 일자리 센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복지부와 전북에서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도내 4년제 대학들의 수시 모집이 이번 주 마무리됩니다. 군산대가 오늘 수시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 데 이어서 원광대는 내일, 전북대는 오는 14일 합격자를 발표하고 수시 모집 전형을 마무리합니다. 각 대학들은 신입생 등록 기간을 거쳐 학과별 미충원 인원을 정시 모집으로 이용한 뒤 오는 29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정시 모집을 실시합니다.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는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기념공원이 대대적으로 조성되고 정부 차원의 기념식도 처음으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념일 재정이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124년 전 동학농민군이 관군과 싸워 처음으로 대승을 거둔 곳입니다. 이곳에 내년부터 2020년까지 383억 원이 투입돼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이 조성됩니다. 추모관과 연구소, 연수원 등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정부 차원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식도 처음으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날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법정 기념일로 선정한 황토연 전승일인 5월 11일이 유력합니다. 동학농민혁명이 전라도에 국한된 사건이 아니라 전국적인 반일민족 항쟁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첫 번째 기념식은 서울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가 직접 기념일 행사를 주관하게 된다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회복은 물론이고 동학농민혁명 애국애적 정신을 범국민적으로 선양하는 데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념식의 경우 아직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기념일 제정 요구에 따라
행정안전부 검토 등을 거쳐야 확정되는데 일부 지역에서 5월 11일 기념일 지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대해서 참여도나 움직임이 있었다고 해서 이런 기념일을 정하는데 특별한 동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2004년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제정 이후 14년을 끌어온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은 내년 초에 국무회의에서 결론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주시가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광역시가 없는 도의 연간 총 예산은 광역시가 있는 도의 2분의 1 수준이라며 광역시가 없는 도의 50만 이상 중추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해 예산 배분과 정부기관 설치 등의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시장은 정부가 입법 예고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을 특례시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며 50만 이상의 중추도시로 기준이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전주 형무소에서 학살된 민간인 희생자의 유해 발굴이 추진됩니다. 전주시는 다음 달부터 유해 발굴 추진단을 꾸려 매장 추정지 가운데 발굴 가능성이 높은 황방산과 산정동 지역을 전수조사한 뒤 본격적으로 발굴에 나설 계획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에 따르면 한국 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전주 형무소 재소자 2,100여 명은 좌익과 관련됐다는 이유로 군인과 경찰, 인민군에게 학살당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인도네시아 고용사회보장공단에게 연금 제도를 전수하기로 협약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연금 제도 노하우를 배우기를 원해 인도네시아의 법령 개정과 지침 마련 같은 다양한 연금 정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성주 이사장은 국민연금제도 성과를 국제적으로 공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한국의 연금제도 도입을 원하는 나라에 추가로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고객이 예약만 해놓고 취소 없이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 피해 예방을 위한 토론회가 오늘 전주 소비자정보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전북 지역 외식업과 피부 미용 사업장 등의 노쇼 피해가 심각하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된 뒤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노쇼가 사업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고객들이 미리 취소 전화를 하는 등 책임 있는 예약 문화를 위해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익산시 한의사회가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밥상 나눔 봉사를 가졌습니다. 익산시 한의사회는 500명분의 식사를 준비해 노인복지회관을 찾은 노인들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색소폰 연주 등 재능 나눔도 가졌습니다. 익산시 한의사회는 지난 2015년부터 소외계층을 찾아다니며 나눔 봉사를 펼쳐오고 있습니다. 전주지검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김희재 전북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을 신고하면서 자신 소유의 호텔 임대보증금 채무 등 9억 6천여만 원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선거 사무장의 실수였지만 자신의 불찰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이 고준희 양 학대치사와 암매장 사건의 피고인 친아버지 37살 고모 씨와 동거녀 36살 이모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또 암매장을 도운 것으로 드러나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씨 모친 62살 김모 씨에겐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